오늘 풀어볼 사연은 되게 인상적인 사연이었는데 제목은 섹스 파트너를 사랑하게 됐어요 라는 사연. 참 제목부터 좀 센데 오늘 이 사연을 나 혼자 풀기에는 아쉬움도 있고 버거움도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정말 신뢰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또 뇌부자들의 가장 미남? 뇌부자들의 김지용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진짜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워낙 또 같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사연은 저는 사실 이런 사연을 많이 봤었는데 네. 선생님이 보시기엔 또 다른 뷰를 제공해 주실 것 같아서 네. 오늘 뭔가 이분 정말 살린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문제를 경험하는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 생각하시고 네. 제가 먼저 사연을 읽어볼 테니 네. 한번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0살 여자분이에요. 20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30살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당시에 저도 그 사람도 가끔 만나는 파트너가 있었고요. 저와 그 사람 모두 누구와 만나든 콘돔을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별다른 걱정은 없이 그냥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을 만큼 매력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서 뭐 단지 잠자리만 가진 건 아니고요. 제 입시 관련해서도 이분이 사실은 재수생이라고 하네요. 이제 네. 앞으로 입시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걸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관계만 갖는 파트너가 아니라 이 사람을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마음도 같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카톡으로 서로 애인도 만나고 그러려면 이제 관계는 안 갖는 것가 좋을 것 같아 라면서 그냥 밥이나 먹는 사이로 남자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이런 말을 했다가 다시 관계를 갖게 된 적이 있었긴 한데 이게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지 이 사람만큼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우리 사이에 성관계가 빠진다면 너무 어색하고 결국 자주 안 보는 사이가 될까봐 그게 너무 불안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이 사람 생각 잊어보려고 해도 근데 힘들어요.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한다고 마음을 고백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예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라는 것이 오늘의 사연입니다.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연을 보고 요즘 만남에 뭔가 그 안타까운 양상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냥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남자는 애초에 파트너는 파트너고 썸녀는 썸녀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고 맞아. 이 머릿속에 다 방이 따로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애초에 만날 때 어플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머릿속에는 난 여기에서 만나는 여자랑 연애할 생각은 애초에 없는 파트너는 그쵸. 영원한 파트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어디서 만났든 내가 좋아하게 되면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애초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작 전부터 너무 갭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플로 만나는 분들 얘기는 진료실에서 상당히 자주 듣는데 정말로 좋은 결말을 들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우 대부분은 이 남녀 간의 시각차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 사연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강력한 멘트가 딱 깔고 시작했죠. 그쵸, 우리한테 보낼 때 하필이면 꼭 왜 그걸 맨 앞에 이렇게 딱 깔고 시작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뭐 강한 긍정은 뭐 부정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하필이면 이 강한 말이 맨 앞에 나온 거는 저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분이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만난 걸까? 되게 캐주얼하게 느껴지고 사실 전혀 상처받지 않을 것 같은 캐릭터고 나는 여기에서 연애 따위 기대하지 않았어요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어떤 멘트였던 거죠. 네, 그쵸. 근데 여기에 뭔가 딴 게 숨겨져 있다고 보시나요?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부분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자존감이 낮은 분들 그리고 이분도 이미 버림받을 거 헤어지는 사이가 될까봐 이미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정말 그냥 뭐 섹스만을 위해서 만난 관계라면 그럼 이제 서로 쿨하게 헤어지자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건데 이분은 이미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좀 유기불안의 심리가 이분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어떤 관계를 시작할 때 이런 분들은 항상 헤어지는 것부터 먼저 걱정을 하거든요. 나중에 헤어지면 어쩌지? 그러면 상처가 클 텐데. 근데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관계만을 위한 그런 사이야 라고 딱 설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자기 최면 걸듯이 나중에 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최면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 최면이었으니까. 정말로 고민을 보내온 20살 여자와 30살 남자가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그냥 즐기려고 갔어 였으면 사실상 아무도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헷갈리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미 선생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마음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사실 처음에 반하기도 했는데 그냥 잠자리만 가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마음이 커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커진 게 아니라 이미 외로움을 그렇게밖에 달랠 수 없었던 나의 어떤 자존감의 영역의 문제 네. 이게 씨앗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기댈 준비는 사실 자신은 되어 있었던 거고 인터넷으로 만나서 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더 확 기대게 된 걸 거고요. 혹시나 도움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간혹 가다가 자존감이 정말 낮은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내가 성관계를 가져야만 그래서 저 사람을 만족시켜야만 우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종종 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 유기불안이란 거에 또 시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저 사람이 안 도망가겠지? 이렇게라도 해야 잡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쉬운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너무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사실 언제나 그래요. 사실을 직면하는 건 뼈를 때리고 그래서 되게 감당하기 힘든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자기 최면이 이로운가 뼈를 좀 맞더라도 사실을 직면하는 게 이로운가 생각하면 당연히 후자잖아요. 저는 이런 사연이 지금 어플을 통해 만났긴 해서 야 어플을 통해서 만났으니까 그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어플을 통해 만났든 일반적인 연인 관계이든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유기불안은 동일하게 개입되는 어떤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연인 관계여도 내가 이 사람하고 잘 만나다가도 헤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지 못하는 20, 30대 여성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플 사연이기도 하면서 그냥 유기불안에 대한 사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이었어라고 지금 주장하지만 되게 내 마음에 묵직한 존재로 남아줄 어떤 사람을 사실은 마음속에선 되게 원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되게 오래 쓸 대형 가전 같은 그런 사람을 내 마음속에선 바라지만 어쨌든 버려짐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쉬운 상대, 나를 쉽게 오케이 해줄 상대를 필요로 해서 그런 데 가서 이제 사람을 고르고 막상 그것이 연결이 되면 이제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면 그제서야 자기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 마음이 커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 상대방은 나를 그냥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4개월마다 교체하잖아요. 공기청정기 필터 새 거 사면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냥 계속 갈아 끼는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에서의 만남이라는 거죠. 절대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 걸 이분이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와서 부정하는 마음이 네, 참 막상 당사자가 되면은 항상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직면하기 어려워요. 당사자가 되면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많은 순간에는 그냥 본인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남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정확할 때가 많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의 말이면 그런 말에 따라가는 게 보통 낫죠.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의 말 혹은 곽정은 언니의 말 혹은 그쵸? 김지홍 선생님의 말. 유기불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봤어요. 근데 뭔가 몸으로만 만나는 파트너가 특히 여자에게 어려운 그게 있을까요? 약간 호르몬적인 설명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진짜 잘 끊어내기도 하고 진짜 그러려고 만나는 걸 하는데 여자들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 관계만 갖지다가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여자에게 더 많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는 또 생물학적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들 좀 뭐 떠돌기도 해요. 소개팅 더 쉽게 성공하는 법 이래가지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놀이공원에 같이 가라. 뭐 놀이공원에서 소개팅을 해라. 떨리고 뭐 그쵸, 떨리고 이런 마음이
그게 이제 그런 거 너무 호감으로 싫어요, 이어진다 진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떨림을 유발하는 그런 흥분되는 듯한 호르몬을 두근거리는 걸로 어쨌든 뭔가 큰 카테고리에서는 비슷하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섹스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요. 맞아요. 뭐 세로토닌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여성분들의 경우에 특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더 나오죠. 그러면은 그런 호르몬들은 기본적으로 쾌감을 주고 굉장히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도 주는데 그게 연애 감정이랑 마음속에선 당연히 헷갈릴 똑같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어쨌든 따뜻한 감정이 들고 내가 원하는 거는 그 따뜻한 감정이니까 이 관계가 기다려지게 되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고 이렇게 조건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냥 나는 이거는 딱 섹스야 그리고 감정은 아니야 라고 과연 100% 분리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도 100% 분리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차원에서의 설명이 맞다면 네. 뭔가 하다 보니 호르몬이 나왔고 그 호르몬이 다시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흔들리게 하고 착각하게 하는 부분이 팩트라면 남자들도 다를 바는 없는데 근데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까다롭다고 느끼고 네. 버겁게 느끼고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는 쪽은 저희가 봤을 때 여자가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여성분이고 하고. 분명히 그리고 아마 그거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옥시토신이랑 호르몬의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 결합한다고 느끼고 친밀감을 네. 확 느끼게 해주다 보니 옥시토신이 네네, 그래서 그쵸. 내가 옥시토신인지 옥시토신이 난지 이게 막 헷갈리는 네. 처음에 이 화두 나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어요 라는 그 말에 이제는 진위를 스스로 가려볼 때가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 문장이 우리가 지금 분석한 것처럼 자존감의 부족, 유기불안에 똘똘 뭉친 상태,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똘똘 뭉친 상태라면 이제야말로 자존감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외모나 지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케이스는 아닌가 싶은 게 남자가 이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를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불안해 이랬잖아요. 그게 자신 안의 결핍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문장일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잘해주는 남자는 못 만날 것 같아요 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는 많지 뭘 없기도 그쵸.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20살에 한 명 만나 네. 근데 이분이 또 재수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미래가 불안할 땐 원래 자존감이 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수도 하고 미래가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너는 부족해 라는 듯한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쵸. 더 흔들리는 게 아닐까 싶고 스스로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20살 때 진짜 높은 자존감으로 똘똘 묻혀있는 사람을 그렇게 안정적인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의사로서도 네, 저 역시도 매우 불안정했었고 저의 친구들도 학교에 있는 저의 동기들도 다 그랬었고 그럴 때 오히려 지나치게 안정적인 사람은 좀 이상하죠. 나이에 맞지 신기한 않게. 캐릭터죠. 그렇죠. 저는 아직도 때때로 자존감이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빨리 돌아오는 방법을 알 뿐이지 항상 100점인 채로 어느 순간부터 유지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살 친구들이 이렇게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이렇지라고 또 함부로 규정하기보다 낮은 게 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다는 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성취가 자존감으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성취를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20살은 아직 성취조차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20살의 불안정함은 어떤 20살이든 전 세계 모든 20살이 다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진시켜가면서 풀지 않았으면 그것이 20살의 내 인생을 언젠가 돌아봤을 때 분명히 되게 뼈저리게 기억하게 될 어떤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마지막 솔루션으로 일단 스마트폰을 좀 2G폰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최소한 이 어플은 좀 지우자. 어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게 뭔가를 건드리는 어플이면 그거를 끊어내는 건 진짜 해야죠.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 게 혼자서도 어쨌든 시간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더 안정적인 연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태니까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분명 풀어야 될 거예요. 같이 재수하는 친구들과 뭉치면서 힘들지 힘내자 라고 서로 위로하든지
그런 면이 좀 맞을 거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뭐 연애할 때 어느 정도 나이 차가 나야 된다 이런 정답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때 보면은 이 아직 어리고 불안정한 이 나이대의 사람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람을 만난 경험들이 더 많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쉽게 불안해하고 자신을 못 버리게 되는지 알고 있는 거죠.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심리를 좀 줬다 폈다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선 가능하면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차이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20살이 만나서 30살에게 뭔가 평등한 얘기를 하기 자체가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 뭔가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것처럼 그런 네. 연애관계도 아니고 그냥 파트너라고 하지만 저는 약간 거의 착취의 느낌이 물씬 난다고 보고 네, 제발 소모품이 되는 관계를 이제 좀 접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인생이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자신이 몇 살이든 이런 건 아니야 라는 얘기 꼭 해주고 싶네요.